2019년 11월 12일 밤 11시 베니스에서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187cm의 파도가 쳤습니다. 1200년 역사의 도시가 단 6시간 만에 80%가 물에 잠겨버렸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과거에는 1년에 몇 번 정도 일어나던 침수가 이제는 몇 달에 한 번씩 일어나고 있어요. 베니스가 정말로 바닷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런데 잠깐 이상하지 않나요? 1000년 동안 바다 위에서 버텨온 도시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탈리아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한 돈이 무려 6억 유로, 한화로 약 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이 돈으로 뭘 만들었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미친 엔지니어링이라고도 할까요? 답은 이겁니다. 바다 밑에서 거대한 벽이 솟아오르는 마법 같은 시스템.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인간이 바다를 조종할 수 있게 됐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될 거예요. 베니스의 재앙은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진 완벽한 폭풍입니다. 첫째, 아쿠아 알타. 고조와 저기압 아드리아에서 불어오는 강풍이 동시에 만나면서 바닷물이 라군으로 밀려 들어와요. 둘째, 지반 침하. 20세기에 지하수를 너무 많이 퍼올려서 베니스가 실제로 가라앉고 있어요. 지난 100년간 23cm나 내려앉았는데 이 중 13cm는 인위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셋째, 해수면 상승. 기후변화로 바다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방조제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니스는 바다와 완전히 연결되어야 살 수 있거든요. 매일 수천 척의 배가 드나들고 조수간만의 차이로 도시 전체의 하수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완전히 막아버리면 베니스가 거대한 하수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해답이 모세 시스템입니다. 모듈로 스페리멘탈레 엘레트로메카니코의 줄임말인데 성경의 모세가 바다를 가른 것처럼 이 시스템도 바다를 통제한다는 뜻이에요. 핵심은 78개의 거대한 수문입니다. 각각 폭 20m, 높이 28m, 두께 5m, 무게만 약 250톤이에요. 아파트 10층 높이의 거대한 강철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작동해요. 수문들이 바다 콘크리트 하우징 안에 물로 가득 찬 채 누워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잠수함처럼요. 배들이 그 위로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어요.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이런 마법이 일어납니다. 압축 공기가 수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물을 밀어냅니다. 그러면 42톤짜리 거대한 경첩을 중심으로 수문이 회전하면서 바다에서 스르르 올라와요. 단 30분 만에 높이 3m의 거대한 벽이 완성됩니다. 이 벽은 3m 높이의 파도도 막을 수 있고 미래의 해수면이 60cm 더 올라가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어요. 가장 어려운 미션이 뭐였을까요? 바다 밑 25m 깊이의 아파트 단지만 한 콘크리트 구조물 78개를 1mm 오차 없이 설치하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단계, 거대한 카이슨 제작. 길이 60m, 폭 50m, 높이 11m의 콘크리트 덩어리를 육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각각 무게가 24,000톤. 이게 얼마나 무겁냐면 프랑스 에펠탑 3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무게입니다. 두 번째 단계, 바다로 이동. 키오자에서는 거대한 크레인이 달린 바지선으로 들어올렸어요. 말라모코에서는 특수궤도 위에 이동 플랫폼을 사용했고요. 세 번째 단계, 정밀 설치. 바다 밑 정확한 위치에 떨어뜨리는데 각 모서리의 유압 댐퍼가 24,000톤의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 비밀병기. 수문이 올라와도 배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각 방벽 옆에 특수 선박 통과용 수문을 따로 만들었어요. 2020년 10월 운명의 첫 테스트. 드디어 실전이었습니다. 1.3m 높이의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 오후 10시 모세 시스템 가동. 78개 수문이 동시에 바다에서 솟아올랐어요. 베니스 역사상 처음으로 인공 방벽이 도시 전체를 완벽하게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2달 후 참사가 벌어졌어요. 12월 8일 예상보다 높은 1.37m 파도가 몰려왔는데 기상청이 높이를 잘못 예측해서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았어요. 베니스가 다시 물에 잠겼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했지만 인간이 실수한 거죠. 건설 과정 또한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2014년 베니스 시장을 포함해 35명이 체포됐어요. 수백만 유로의 뇌물이 오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환경론자들도 경고하고 있어요. 방벽으로 바다를 막으면 라군의 산소 농도가 떨어져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고 해요. 기후변화로 방벽 사용 빈도가 늘어날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다른 선택지는 정말 없었을까요? 런던 템스 베리어는 1984년 완공돼서 40년간 런던을 완벽 보호하고 있어요. 네덜란드 마에슬란트 캐링은 1997년 완공돼서 로테르담을 북해 폭풍으로부터 보호하고 있고요. 둘 다 베니스보다 훨씬 저렴하고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베니스는 달랐습니다. 117개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의 3개의 바다 입구를 막으면서도 평상시엔 열어둬야 하는 특수한 조건인데다가 세계문화유산이라 주변 경관도 해치면 안 되고요. 2024년 현재 모세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30번 이상 가동되어 베니스를 성공적으로 보호했어요.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2050년까지 해수면이 30cm 더 올라갈 예정이고
2100년에는 60cm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모세가 이 모든 걸 견딜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어떤 해안 도시든 베니스와 같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뉴욕은 이미 12억 달러 해상 방벽 계획을 발표했고 샌프란시스코와 시드니도 베니스 사례를 면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더 이상 뉴욕이나 시드니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 특히 해운대 마린시티는 태풍이 올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고 있어요.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면 지금의 방파제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세계적인 물류 허브인 부산항 역시 베니스처럼 항만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도시를 보호해야 하는 똑같은 딜레마를 안고 있죠. 8조 7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비용과 부패 스캔들, 그리고 환경 파괴 논란까지 베니스의 모세 프로젝트는 미래 해상 방벽을 고민해야 할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과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베니스가 1600년을 버텨온 것처럼 이 8조 원짜리 방벽도 다음 세기까지 도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로운 건축 이야기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